우리가 축축한데 같은 데가 바짝 말라 있으면 이게 심한 탈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소화가 확대면 행복해 소확행TV 최민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설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설사는 아주 흔한 증상이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설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보통 보면 이제 설사가 하루 이틀 내로 단기간 확 왔다가 이제 가라앉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더 이제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환자 보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그런 증상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성과 만성을 나눌 때 보통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설사는 만성 설사라고 해서 이제 급성의 경우에 비해서 아예 치료적 접근을 좀 달리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원인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알아볼 부분은 급성 설사가 되겠는데요. 처음에 급성 설사의 원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급성 설사는 왜 생기는 걸까요? 급성 설사는 대개 이제 일주일, 이주일 내로 끝나는 설사를 말하는 건데요. 만성 설사하고 급성 설사는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급성 설사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이럴 때 어떻게 설사를 이해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데요. 급성 설사의 원인은 가장 흔한 것은 감염, 특히 바이러스 같은 위장염이나 또는 식중독에 관한 것들이 제일 흔하죠. 물론 이제 과식한다든가 상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여행지를 가서 물을 받고 먹는다든지 그런 여행자 설사라든가 또 바이러스 외에도 뭐 세균, 기생충, 약제에 관한 것도 요즘에 많죠. 우리가 항생제를 먹으면 항생제 유인성 설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원인에서 각각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겠고요. 그렇지만 원인을 몰라도 대부분의 급성 설사는 저절로 증상이 호전되는 게 많거든요. 특히 바이러스 장염이 흔한데 이런 것들은 일일이 뭐 원인 바이러스를 다 찾지 않으려도 대증증요법으로 치료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고 휴식과 수분 공급만으로 되게 병을 호전시킵니다. 보통 이제 대증요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일반인 환자분들은 대증요법이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그것부터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설사가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급성 설사는 가장 문제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탈수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탈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설사는 굶으면 좋아진다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그럴 때는 잘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하는 게 좋지만 급성 설사의 경우는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탈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탈수가 일어날 때 특히 전해질도 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굳이 링겔 같은 걸 마셔서 수액을 보충하는 것보다는 경구로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해질이 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냥 물보다는 이온음료를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제 일반인들을 보기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탈수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을까요? 탈수가 있으면 이제 무기력해지고 피곤하고 또 목이 말리죠. 이제 갈증도 생기고 평소보다 소변을 적게 보고 소변색이 진해진 걸로 빨리 알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점점 탈수가 심해지면 입이 눈이 쑥 들어가고 아주 아기 같은 경우는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이제 탈수가 되면 생기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특히 나이가 많으시면 다 눈이 쑥 들어가고 피부가 쭈글쭈글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는 없고요. 되게 현기증이나 치증 같이 아주 심한 것은 알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피부나 눈이 쑥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축축한데 겨드랑이, 세타구니 같은 데가 바짝 말라 있으면 이게 심한 탈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탈수가 있으면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뭐 겨드랑이나 이런 데를 만져봐도 이게 탈수가 심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단계가 가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입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해야 할까요? 심한 탈수라도 우리가 구강으로 이온음료를 충분히 먹는다면 많이 탈수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설사가 심해서 계속되고 또는 구토가 같이 동반되는 설사 같은 경우에는 먹음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병원에 가셔야 되죠. 특히 이제 겨드랑이 같은 데가 바짝 말라 있으면 이거는 심한 탈수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특히 어지럼과 이런 게 동반된다면 병원에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사할 때 감염, 특히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대변에 피가 섞인다든가 또는 열이 나거나 심한 통증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반드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증상을 호소하는 것, 일반인들이 하는 진찰로도 원인을 추정하고 대처 방침을 결정할 수가 있을까요? 설사를 좀 이해하는 건 설사량이 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1리터의 소화에서 소장이 흡수되지 않은 게 대장으로 들어오면 대개 이제 800cc가 흡수되고 특히 우측 대장에서 거의 대부분 수분이 흡수되고요. 좌측 대장은 대변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의 위치에 따라서 그 설사의 양상이 틀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오른쪽의 대장에, 그러니까 오른쪽 설사라고 그러거든요. 오른쪽 설사는 설사량이 많게 되죠. 1리터. 소장에서 설사하게 되면
뭐 2리터, 3리터. 그렇지만 왼쪽 설사 같은 경우는 수분이 다 흡수되고 나오니까 설사량이 200g 정도. 하루에 보는 양을 여러 번 나눠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1리터라고 그러게 되면 하루에 보는 양이 보통 200g이니까 5배. 그리고 소량 같으면은 뭐 10배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쫙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설사냐 왼쪽 설사는 것은 설사의 양으로도 먼저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왼쪽 설사는 대변을 받아두는 장기잖아요. 세균에 의한 감염이나 설사가 많아서 조그만 걸 반복해 봐도 되게 염증이 동반되면서 세균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봐도 시원하지 않고 또 후중이라 그러죠. 뭐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고 급히 보게 되고 자주 가게 되지만 그대로 시원하지 않는 그런 소량의 병을 잦은 보게 되면 이제 왼쪽 설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가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그렇게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알았어요. 소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아주 많고 우측 대장도 많고 좌측 대장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설사량이 적고 그래서 변의 양만 봐도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대강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만약 우측 설사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하면 될까요? 일단 설사량이 많고 화장실에서 일단 쫙 싸고 그러면 좀 시원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우측 설사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 독소에 의한 분비성 설사, 식중독 설사가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바이러스 감염은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감기하고 거의 유사한 경과를 받기 때문에요. 또 식중독에 의한 설사 같은 경우도 독소가 다 빠져나가게 되면 또 상한 음식에 의한 자극이 빠져나가게 되면 좋아지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탈수가 되는 걸 막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양의 설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탈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분을 섭취를 해줘서 탈수를 막는 것만으로도 하루 이틀만 버티면 저절로 좋아지는 게 많습니다. 독소형 세균감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식중독입니다. 대개 이제 24시간에 상한 음식을 섭취한 경험이 있고 우측 설사의 임상량을 보면 독소형 세균 감염이라고 간주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독소형 세균 감염이 제일 흔한 건 이제 포도상균 감염이고요. 거기에는 독소들이 영향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클로스트리움 퍼플링게스는 이런 건 좀 특이하게 냉장 음식에 세균이 자라면서 독소를 남겨서 서구에서는 교회로 피크닉 갈 때 냉장 음식을 가져와서 데워 먹는데 이런 경우에 많이 와서 피크닉 설사 이런 별명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식중독에 의한 설사 외에 바이러스 유전 감염. 대개 이제 바이러스 유전 감염 경우는 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설사는 여름에 이제 아무래도 감염이 잘 일어나고 또 독소형 식중독도 여름에 많지만 이런 바이러스 감염 중에는 특히 겨울에도 많이 생기는 게 있어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냉장 음식에도 이게 살아남기 때문에 냉장에 오래된 음식 때문에 오히려 겨울에 설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바이러스 위장염의 경우는 설사량이 대개 우측 설사이기 때문에 많지만 또 그런 바이러스 감염에 전신 증상들이 있는 경우가 동반되게 많습니다. 두통이라든지 또는 구토라든지 또 미열 같은 게 이런 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소형 설사나 바이러스 감염은 하루 이틀 만에 지나기 때문에 독소가 배출된다든가 또 바이러스 감염이 자연히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온 음료를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심한 탈수를 예방하여 자연 회복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심한 설사가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설사가 3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 반드시 의사하고 상의해야겠죠. 우측 대장에 문제가 생기는 설사는 굉장히 특징적인 소견이 있기 때문에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중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저희 잘 배웠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제 좌측, 왼쪽 설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왼쪽 설사는 세균 감염, 특히 점막을 침범하는 세균 감염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좌측 대장의 대변을 이제 저장하는 기능이 소실되기 때문에 조그만 변을 자꾸 보고 대변에도 시원하지 않고 잔변감을 느끼고 후중기를 호소하고 아주 급히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들락날락하는 그런 양이 많지 않는 설사죠. 침습세균의 대표적인 것은 살모네라 또는 이질이 제일 대표적이죠. 왼쪽 설사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를 동반하든가 점액변을 호소하는 경우도 같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압통도 심하고 발열이 생기고 또 심하면 혈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좌측 설사고 혈변도 있고 압통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병원을 가셔서 항생제를 처방해서 복용하셔야지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측 대장에 바이러스 감염도 말씀하셨고 지금 좌측 대장에 세균 감염 설사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균 감염으로 인한 설사는 어떤 증상을 보통 동반이 될까요? 세균 감염이 되면 이제 점막이 손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변을 본다든가 또는 감염 때문에 열과 오한이 있다든가 또 어지럼과 현기증 또 구토 같은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세균 감염을 의심하게 되고요. 특히 열이
많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감염을 의심해서 항생제를 먹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특히 연령대가 높은 환자분들 중에서 감기약 같은 거 오래 먹고 있거나 아니면 헬리코박터 세균 치료한다고 해서 항생제를 오래 먹었더니 중간에 배 아프면서 설사한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약제에 의한 설사는 여러 가지 있죠. 마그네슘 같은 제산제라든지 또는 약제 중에 설사를 일으키는 약도 많지만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항생제 유발성 설사거든요. 항생제를 먹으면 이게 나쁜 균을 죽이게 되면 소장이나 대장에 있는 세균총의 교란을 일으켜서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클로스트리움 장염이라는 유막성 장염이라는 특별한 세균들이거든요. 평소에 클로스트리움균은 소수균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데 항생제를 먹어서 다른 균들이 다 오면 이런 클로스트리움이라는 소수균이 득세를 하면서 전 대장에 붙이면서 부위에 따라서 좌측설사 또는 우측설사 임상을 보이고 또 아주 심하게 되면 굉장히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정형외과 또 치과 치료 뭐 이런 걸 통해서 항생제를 많이 보이겠는데 설사가 갑자기 일어나고 이런 설사가 자주 일어나면서 밤에도 깨고 또 이런 정상적인 것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가져서 의사하고 상담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급성설사에 대해서 아주 이제 많은 지식을 배웠는데요. 우측 설사, 좌측 설사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하면 이제 환자분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식으로 알게 돼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급성설사의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급성설사의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바이러스 장염이나 식중염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탈수가 오지 않도록 충분히 경구로 이온음료를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대신 열이 많이 나다든가 전신적으로 이제 독성 증상이 있거나 이제 혈변을 본다든가 심한 탈수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와 함께 원인을 찾는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항생제가 필요 없는 설사가 많기 때문에 자가요법을 먼저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요새 설사 환자 너무 많은데요. 오늘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